식이 성립했을 때 세 개 더한 녀석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특이하네. 1보다 큰 세 자연수에 대해서 방정식이 성립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왼쪽에 괄호 속에 있는 값도 정수, 오른쪽에 괄호 속에 있는 것도 정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정수기 때문에 1 곱하기 1 아니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로서만 1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ax-y 마이너스 1 값이 1이었을 때는 x-y 플러스 3의 값도 1이었으면 좋겠고요. 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다른 녀석의 값도 마이너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x하고 y의 값이 자연수라고 하니까 두 번째 식이 문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식에서 x, y를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처음 이 두 번째 식에서 x-y의 값이 마이너스 1하고요. y-x의 값이 2라고 합니다. 그럼 자연수끼리 빼가지고 2가 나오는 녀석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만 생각하고 있잖아. 그럼 4하고 2였을 때가 제일 작은 것들이겠네? 4, 2, 5, 3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되게 많은데 첫 번째 4하고 2를 대입했을 때 A 값을 구해보려고요. X한테는 2를 대입했고요. Y한테는 4를 대입했습니다. 그럼 2A는 7인가? 그럼 A의 값은 자연수가 안 나오네? 그 다음 5하고 3을 대입하게 되면 3A의 값이 8, A의 값은 3분의 8이니까 안 됩니다. 6하고 4를 대입했을 때가 4A가 9? 4A가 9니까 4분의 9니까 그것도 아직 자연수가 안 나오고 7하고 5였을 때 7하고 5가 되면 5A가 10? 그때는 A의 값 2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럼 지금은 A 더하기 X 더하기 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이 다음부터는 점점 커질 테니까 이 값이 제일 작은 값인 것 같고 다 더한 녀석의 값은 14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거 하고 있습니다. y-x라는 녀석의 값이 x-y가 마이너스 하니까 y-x의 값은 4. 된 거 맞죠? 그때 이 녀석의 값이 4가 나오는 것 중에 1보다 큰 자연수만 허용될 수 있으니까 4가 나오려면 6이가 제일 작은 거, 7, 3이 두 번째, 8, 4의 값이 그 다음 6, 2를 대입하려고 합니다. x한테는 2를 대입했습니다. y한테는 6을 대입했습니다. 그럼 2a가 7? 2가 7이니까 2분의 7이니까 안 됩니다. 자연수 아닙니다. 7하고 3 대입했더니 7a가 9? 7분의 9? 8하고 4 대입했습니다. 4a가 9? 이거 아까 전에 잘못했구나. 7하고 3을 대입하면 3a가 8이구나. 3분의 8. 그 다음에 4하고 8 대입하면 4a의 값이 9. 4분의 9. 그 다음에 9하고 5 대입했을 때가 5a의 값이 10. a가 2. 지금은 다 더한 녀석의 값이 누구야? 16인가? 그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은 14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걸 문자의 개수가 더 많고 식이 적은 녀석이어서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97번이요. 9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7보다 앞에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97번으로 갔습니다. 97번은 ABC라고 하는 녀석이 3차 방식에서 개수의 값들이 ABC가 되는데 X라는 문자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한 실근과 서두한 두 개 허근의 값을 가지고요. 두 허근의 값의 고백값은 5라고 합니다. 두 번째 거는 P3X-3 빵이라는 녀석의 한근의 값이 빵과 서로 다른 두 개 허근의 값을 갖는데 서로 다른 두 근의 합의 값은 2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주목하는 건 일단 여기서부터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근의 값이 0이니까 X값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건 P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한 빵인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PX라는 녀석의 정체는 누가 인수죠? X 플러스 의 값이 인수고 다른 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자의 이야기를 가해서 PX가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한 실근인데 그 실근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가? 다른 허근의 값이 존재할 건데 그 허근의 값들이 모든 근의 고백값이 5라고 얘기했네. 그럼 지금 이 녀석의 값은 최고층계수 1이니까 여기 있는 식의 x의 제곱 1창의 값은 누구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수항의 값은 두근의 고백값 5니까 여기까지 알고 있군요. 네. 그럼 저기까지 알고 있을 때 문제에서는 다시 여기 있는 녀석의 허근의 값들의 고백값이 2인 걸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뒤에 있는 식 전반적으로 싹 다 3x-1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3x-를 대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건 3x-를 대입했더니 3x-2? 아니다. 3x인가? 그 다음 거는 3x-1 아이고야 9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플러스 3ax 마이너스 a 플러스 5 이 식에서 상수항만 알면 좋겠는데 9x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6x 플러스 6 마이너스 a가 되는 것 같고 여기서 모든 근의 고백값이 9분의 6 마이너스 a라고 그 값이 지금 2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거 잘못 봤네. 합이냐 이번에는? 합이니까 지금 합을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9분의 3a 마이너스 6의 값이 합인데 그 합의 값이 2라고 얘기합니다. 3a 마이너스 6의 값은 마이너스 18입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 2a는 2a가 아닌데 마이너스 4 대입했습니다. 전개만 하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a 따로 b 따로 c 따로 필요한 거 아니죠? 양변에 1 대입하겠습니다. p한테 1 대입하게 되면은 좌변값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오른쪽은 1 대입했더니 2 곱하기 2인가?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누구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전개해서 a 따로 b 따로 c 따로만 안 구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 얘기하세요. 50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05번 문제가 다음에는 3차식이 있습니다. 4차식이 있습니다. 4차식의 값이 1 마이너스 루트 2i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때 a하고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계수의 값들은 전부 다 실수입니다. 계수의 값이 실수인데 f1 마이너스 루트 2i 플러스 1의 값은 빵이라고 하는 식이 있으면 이 말은 나 지금 이거 2항밖에 안 했습니다. 그럼 fx보다 1만큼 큰 방정식은 한 근의 값이 1 마이너스 루트 2i라는 얘기네? 그렇다면 1을 더해주게 되면 x의 4승 플러스 2x의 세제곱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6은 빵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한 근의 값이 지금 이거란 얘기잖아. 그럼 또 다른 근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계수값이 다 실수였기 때문에 또 다른 근은 요게 되겠구만. 그럼 결국 알고 있는 사실은 이 식이 최고차계수가 1인 4차식이 한 식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식은 누군지 아는 거네. 두 근의 합의값은 2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두 근의 고백값은 한 식은 누군지 알고 있구만. 다른 식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x제곱이 있을 것 같고 상수항의 값이 6이니까 2가 있을 것 같네. 근데 여기는 요거만 모르는데 이거는 지금 2x의 세제곱 가지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차항의 값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곱했을 때하고 이렇게 곱했을 때 나온다고? 여기 들어갈 건 누가 들어가야 돼? 4x가 있어야지만 되는 건가? 이제 끝났습니다. 문제 요구한 건 a, b를 보라고 얘기했는데 어차피 상수항만 다른 거고 나머지 건 다 똑같은 거니까 전개가지고 2차항계수와 1차항계수를 구하면 되겠다. 2차항의 값은 2 빼기 8 플러스 3 마이너스 3인가? 그 다음에 1차항계수 구하고 있습니다. 1차항계수의 값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10이니까 b의 값은 8?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511번. 511번 문제는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의 값을 오메가라고 얘기했을 때 저거의 음의 실수가 저게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값의 개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것만큼 괄호 속의 녀석의 값을 간단히 만든 다음에 풀어야 되는데 오메가의 3승의 값 1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건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분모의 값은 1인 건가? 오메가 4승이 오메가니까. 그 다음 분자의 값은 오메가 3승의 값은 1. 그러면 이건 분자의 값이 2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2가 될 건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값은 빵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1값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를 대입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거 두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오메가? 그럼 결국 괄호 속의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군요. 아예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의 값을 거듭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마이너스 오메가의 n승의 값이 음의 실수였으면 좋겠습니다. 1승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안 되겠네? 2승하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1 더하기 오메가니까 그것도 허수겠다. 3승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세제곱이라서 마이너스 1인가? 그럼 n값이 3이었을 때는 음의 실수. 4가 되면은 안 되는 것 같아. 4가 돼도 오메가 있을 거고 5가 돼도 오메가 있는 것 같아. 6이 되면은 뭐가 되지? 마이너스 오메가 6승이? 마이너스 오메가 6승은 플러스 오메가 6승하고 똑같지 않나? 오메가 3승 1이니까 이것도 1인가? 그렇다면은 9가 되면 괜찮은 건가? 9번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9번 곱하면 마이너스 12번 곱하면 플러스 1, 15번 곱하면 마이너스 1. 앞으로 60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 구한 건 1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구해보려고요. 여기 있는 숫자들을 대표해서 6k-3이라고 써보려고. k값한테 1 대입한 게 첫 번째 3, k한테 2 대입한 게 두 번째 9, 3 대입한 게 15. 그럼 k한테 1, 2, 3 대입한 것부터 제일 마지막이 100 이하의 숫자가 나오려면 17 대입하려고 하는데 여기다 17을 갖다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99가 되는 건가? 그 다 해서 17개 있는 것 같아. 또 풀어야 될 거는 1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12번 문제는 오메가의 값을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용이 지금 집중하는 거 맞나요? 지금 한 학원의 값이 오메가라고 얘기했을 때 1부터 대입해가지고 300까지 대입하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의 패턴은 3개 또는 6개 단위로 규칙성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3개나 6개 값을 조사하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 1대입하고 있습니다. 1대입했더니 1 플러스 오메가분의 오메가. 두 번째 게 2대입하고 있습니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세 번째 3대입했습니다. 일단 3개 값만 조사해보면 분모가 1 더하기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 약분한 마이너스 오메가분 1이고요. 두 번째 거는 분모의 값이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지금 이해되시나요? 쌤이 지금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인 걸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1 더하기 오메가 3승분의 오메가 3승은 2분의 1이어서 이건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의 값이 두분의 곱의 값 1인 거 알고 있고요. 오메가 바의 값이 오메가분의 1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두분의 합의 값은 마이너스 1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메가분의 1의 값은 오메가의 분의 1은 오메가 바라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되고요. 두분의 합의 값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값 두 개는 플러스 1인 거네. 이해됐을까요? 그럼 3개 더한 녀석의 값은 2분의 3인 거네. 3개 더한 거는 2분의 3입니다. 근데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입했습니다. 4대입하게 되면은 3승의 값이 어차피 1이기 때문에 4승의 값을 오메가라고 쓴다면 5대입하게 되면 5승의 값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6대입하게 되면 3승의 값이 어차피 계속 반복인 거네. 그러니까 결국은 2분의 3이 몇 쌍 있는지 말면 되겠네? 3개씩 몇 쌍 있는 거야? 3개씩 100쌍 있는 건가? 또 풀어야 될 문제는? (21) 21번으로 갔습니다. 20번 20번으로 갔습니다. 20번 문제가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 식물에 포함되어져 있는 성분 A를 추출하기 위해서 세 종류의 식물 XYZ에서 Xg, Yg, Zg을 총 1kg을 준비했습니다. 세 종류 식물로 해서 각각 무게 1%, 2%, 3%만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식물에서 A를 모두 추출하면 17g을 얻습니다. 그럼 여기서 식을 세울 수 있겠네. 100분의 1x xg 속에는 1%가 A 성분이니까 100분의 2y 100분의 3z의 값이 더해가지고 17이라고. 근데 x하고 y의 무게 합이 z의 무게 4배였으면 좋겠다고? 식이 2개밖에 없는데? x, y, z를 총 합쳐가지고 1kg을 단위는 그러면은 g들이었으니까 이거는 1000g인가? 이거 연립하면 되겠다 이제. x 더하기 y한테 5z를 대입했습니다. 4z를 대입해서 5z. 5z의 값이 100이니까 z의 값은 5z의 값이 1000이니까 z의 값은 200인가? z의 값이 200이었을 때 x, y 더한 녀석의 값은 800. 그때 대입하려고 하는데 이거 100 빼할까? x 더하기 2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z의 값한테 200을 대입했더니 6? 6을 이용했더니 11, 100 뺐더니 1100. x 더하기 y의 값은 800, 뺐더니 y의 값은 300. y가 300이니까 x의 값은 500인가요? 그래서 500, 300, 200이 답이네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방금 전에 세식 중에서 한식을 못 찾았나봐. 못 찾은 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00인 걸 못 찾지 않았을까? 네. 그 다음에 21번이라고 하셨습니다. 21번은 갑이라고 한 사람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을은 B 지점에서 A 지점까지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갈 겁니다. 둘이 만났을 때 갑은 을보다 8km를 더 걸었습니다. 또 갑과 을이 만나고 난 후에 갑은 1시간 후에 B 지점에, 을은 4시간 후에 A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갑의 속력이 x, A에서 B 지점까지 거리의 값은 s, x하고 s의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을 향하고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은 B에서 A를 향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지점이 갑이 더 많이 걸었다고? 지금 A에서 B 지점까지 거리의 값이 S라고 하겠습니다. A에서 B까지 거리가 S라고 했구나. A에서 B까지가 S인데 여기서 걸어가는 길이하고 여기서 걸어가는 길이가 합쳐서 지금 S일 건데 갑이 요만큼 걸어왔을 때 이 길이가 을이 걸어온 길이의 8만큼 긴 길이라고? 그럼 여기 길이 값을 만약에 Y라고 한다면 여기 길이의 값은 Y 플러스 8인 거네? 그래서 2Y 플러스 8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이항했더니 2Y 플러스 8의 값이 전체 길이 S인데 Y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누구냐? 2분의 S-8? 그럼 여기서 이동하는 길이의 값은 2분의 S-8만큼 거기다 8을 더했더니 2분의 S 플러스 8 이게 움직인 거리입니다. 갑이 움직인 거리, 을이 움직인 거리. 그래서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을은 4시간 후에 도착한다고? 여기서부터 을은 이렇게 이동할 거고 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동할 건데 남은 거리를 갑이라는 사람의 속력이 x였습니다. x면은 시간의 값이 1시간 걸렸다고?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가 그게 시간인가? 근데 여기서는 속력의 값을 모르는데? 속력을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서 속력의 값을 구할 수 있나?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갔을 때 여기서는 x의 속력으로 걸어갔고 여기서 속력의 값이 누구지 모르는구나. 여기서 지금 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속력을 v, 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간 속력을 x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 지금 여기서 똑같은 시간 동안 만났으니까 이동한 데 소요된 시간, 이동한 데 소요된 시간이 똑같겠네. 그래서 x하고 v의 관계식을 세우려고 하는 중이거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x분의 2분의 8 플러스 s의 값, s 플러스 8의 값이 걸린 시간
V분의 2분의 S-8의 값이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동일한 시간이 소요됐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책이 왜 이렇게 안 이쁘냐? 2의 값은 약분했습니다. 대각선끼리 곱하려고요. S-8x의 값이 S 플러스 8V가 되겠네? 그럼 V라고 하는 것 자체가 S 플러스 8분의 S-8 곱하기 X가 요게 지금 V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V의 속력으로 연달아서 이어서 갈 건데 이렇게 이동하는 속력은 V인데 V분의 2분의 S 플러스 8의 값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거네. 그 시간은 4시간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때 V한테 대입하겠습니다. V한테 지금 S 플러스 8분의 S-8 X의 값을 나누기 위해서 V 값 대입했습니다. 그럼 식을 연립해가지고 X하고 S의 값을 다 구하라고? 아이구야. S부터 구하면 되나? X라는 값이 2분의 S-8이어서 여기 X값 대신에 대입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일단 이거 번분수부터 계산하자. 번분수 계산했더니 2S-8X의 값분의 S 플러스 8의 제곱의 값이 4입니다. 쌤이 지금 여기 X값 대신에 이거 대입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X한테 대입했더니 2랑 약분되고서 S-8의 제곱이 되는 건가? 그러면은 S의 제곱 플러스 16, S 플러스 64의 값이 4 곱하기 S의 제곱 마이너스 16, S 플러스 64입니다. 2항했더니 3S의 제곱. 빼기를 못하겠네. 64 빼기, 마이너스 64 빼기 16. 80? 256 빼기 64, 3 곱하기 64, 190인가?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힘들다, 이게. 3일. 192. 64 곱하기 3. 48 곱하기 4. 48 곱하기 3? 아닌데? 아이씨, 머리 안 돌아간다. 64 곱하기 3으로는 73이니까 안 되고. 누가 되니? 이게 왜 안 돼? 이제 되냐? 네. 그래서 S라는 녀석의 값은 두 가지입니다. S의 값은 한 녀석의 값은 3분의 8이고 또 한 녀석의 값은 24가 되는데 둘 중에 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네. 3분의 8을 대입해서 8을 빼면 X의 값은 음수입니다. 음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분의 8은 버릴 거고요. 24의 값을 대입했을 때가 8인가? 그러니까 X하고 두 개 더하고 있으니까 답이 32가 되겠네요. 문자가 좀 불편하네, 연립 방식이. 지금 현주 이해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거 말씀하세요. 26번이라고 했습니다. 용이야, 오늘 집중이 잘 안 돼? 잘 집중하고 있어요? 눈이 썩어갔는데 조금씩? 졸리면 어떡하죠? 집에서 연락 쉬었는데 또 졸린다고요? X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3차 방정식에서 서로다른 세 개의 정수의 값을 근으로 갖습니다. 절대값 A의 값이 30보다 작고 절대값 B가 3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30부터 플러스 30 사이의 숫자가 A, B입니다. 그때 세 정수의 값을 근으로 갖는다. 문자는 A, B 두 개가 있다. 야, 어렵다 이거. 그럴 수는 A, B의 순수상 개수를 구하세요. 세 개의 정수의 근에 포인트를 맞추세요. A, B란 문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립제법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되려나 모르겠네. 느낌은 안 좋은데? 2로 하면 되려나? 2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로 되려나? 마이너스 2로 한번 해보자.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안 되네. 플러스 1로 되겠구나. 되나? 플러스 1로 했더니 2a 2a 마이너스 2b 2배 했더니 4a 마이너스 4b 8a 마이너스 8이니까 16a 빵 x 마이너스 2하고 ax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bx 플러스 8a까지 인수분해는 했습니다. a의 값도 정수라고 얘기했고요. 한 정수인 근의 값은 2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방정식은 2가 아닌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수의 근을 가져야 되겠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수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두 근의 고백값은 누군지 알고 있네? 두 근의 고백값이 누구죠? 네, 두 근의 고백값은 8인가요? 두 근의 합의값 별로 이쁘지가 않네. 합의값이 지금 마이너스 a분의 2a 마이너스 2b의 값이 합의값이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곱하기 a분의 b라고 알파 베타는 정수입니다. 알파도 2가 아니고 베타도 2가 아니고 알파 베타는 같으면 안 됩니다. 일단 알파 베타의 값이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이 몇 가지가 없네. 알파 베타의 값을 추리겠습니다. 알파하고 베타의 값이 2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1하고 8하고 2하고 4는 안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이 8하고 1도 있을 거고 또 누가 될 수 있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8도 될 거고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1도 될 거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도 되나?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도 됩니다. 2만 아니면 됩니다. 그럼 서로 다른 세기근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는 또 있나?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1, 8하고 8, 1이었을 때는 합한 녀석의 값이 9라고 합한 게 9 합한 게 9면은 a분의 b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합한 게 9였을 때는 a분의 b의 값이 누구니? 2분의 11? 두 번째, 합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9라고 한다면 a분의 b의 값은 합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 이러한 순수상 개수를 구하세요. a분의 b의 값이 2분의 11인 관계를 만족하는 순수상을 찾으세요. 어이구야, a의 값이 2라고 한다면 a가 2라고 한다면 11? 또 누구라고 한다면 4였을 때 22? 더 이상 없나? 양수 중에는? 30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음수 중에 마이너스였을 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4였을 때 마이너스 22. 끝이죠, 이제. 두 번째 골랐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와야 되니까 a라는 녀석의 값이 2라고 한다면 b의 값이 마이너스 7, 4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4, 3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1, 4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8, 5였을 때가 이거 안 되는구나. 마이너스 30을 벗어나니까. 또 이거 말고 양수인 거 4개도 추가되겠죠. 보호 바뀐 거 4개. 그럼 기존에 4개, 지금 4개, 여기서는 4개, 여기서 8개. 마이너스 2인 건 열람하는 것 같은데 1이었을 때 마이너스 2, 2였을 때 마이너스 4, 15일 때 마이너스 30까지 이게 다 해서 15개? 보호 바뀐 거 15개? 그럼 이게 30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 해서 되는 녀석의 값이 몇 개야? 42개 순수쌍인가?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자, 이제 스텝 3로 가겠습니다. 스텝 3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139쪽까지는 풀이했었나요? 다음 페이지 140쪽도 했어? 했네. 140쪽까지 녹화되어 있고 140쪽까지 풀이가 끝났다고 해? 일반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일반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 방정식의 일반회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반회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이 계수값이나 상수항들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였을 때 해를 x의 값을 얘기하는 것을 일반회라고 얘기합니다. 구분하는 거는 해를 갖다 얘기하려면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a라는 녀석의 값이 빵이 아니었을 때 해가 뭐가 되죠? 네, a분의 b의 값이 해인 거죠? 근데 a라는 값이 빵이었을 때는 해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a가 빵이면은 b의 값이 빵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잖아. a가 빵인데 b의 값이 빵이면 해가 뭐가 되죠? a도 빵이고 b도 빵이면 해가 뭐냐고요? a는 빵인데 b의 값이 빵이 아니면 해가 뭐가 되지? 네, 그때는 해가 없다죠? 선생님이 20년 전에 서울에서 아빠들이 변호사, 의사, 뭐 박사 이런 사람들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수업해달라고 선생님은 고3 강사인데 애들명 한 20명 모아가지고 수업해달라고 그랬어. 갔더니 엄청 멍청한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설명해주고 있었어. 내가 지금 3차 방정식 일반회까지를 설명하고 있었어. 초등학생 대상으로. 근데 그 중에 한두 명 알아듣더라. 내가 그래서 돈지랄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부모들한테 왜 초등학생한테 이런 식으로 왜 하냐고. 자, 2차 방정식 일반회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연습해 왔습니다. 1차 방정식 일반회는 연습해 봤고요. A, B, C가 지금 숫자가 아니고 문자입니다. 자, 해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할 거죠? 일단 A 값부터 생각해 볼까? A가 빵이면 문제가 생기지 않냐? A가 빵이면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 근데 A가 빵이었을 때 A가 빵이면 1차 방정식이고 1차 방정식은 한번 해봤으니까 지금은 A가 빵이 아닌 걸로만 전제를 깔고 설명하겠습니다. A가 빵이 아니면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에서 해를 갖다 얘기하는 구분은 1차 방정식에서는 A 값을 기준으로 지금 범위를 쪼개서 풀었단 말이야. 하지만 2차 방정식은 뭘 기준으로 삼아서 해를 얘기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식은 중근, 펄은 뭘 기준으로 얘기하죠? 네, 판별식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값이 0보다 컸을 때, 두 번째, 판별식 값이 0이었을 때, 세 번째, 판별식 값이 0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해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판별식은 근해 공식에서 루트 속에 들어있는 값이 판별식이지 않나? 판별식 0보다 컸을 때 근이라고 하는 세의 값은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라고 쓰면 되겠다. 근데 판별식이 빵이라면 d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세의 값이 중근인 거고 저걸 우리는 대칭축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d의 값이 음수면 어떻게 쓸 거야? d의 값이 음수면 어떻게 쓸래? 가장 많은 오답이 루트 di입니다. 자, 니네는 지금 루트 마이너스 5가 있으면 뭐라고 써요? 근데 지금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네, 루트 마이너스 di로 써야 되겠다. d의 값이 음수니까. 이 빈칸 채우기를 시험에 나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건 1차 부동식입니다. ax라는 녀석의 값이 b보다 크다라고 하는 녀석의 일반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a하고 x의 값이 숫자가 아닙니다. 첫 번째, a라는 녀석의 값이 양수값이면 해를 뭐라고 얘기해? 부동 안 바뀌지? 두 번째, a라는 녀석의 값이 음수값이면 해를 뭐라고 얘기하죠? 부동을 바꿔요? 여기서 범위를 쪼개는 것 때문에 일반의 문제를 출제하는 편이야. 애들이 범위를 쪼개는데 소홀하니까. a라는 녀석의 값이 빵이라고 한다면 a라는 녀석의 값이 빵이라고 한다면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빵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야. a는 빵이면 왼쪽에 있는 값은 빵 x입니다. 하지만 b에 있는 값이 양수값이라고 한다면 이 부동식의 해는 뭐가 되는 거야? x한테 뭘 대입해야지 이 부동호가 성립해?
0의 값이 3보다 커? 0이 3보다 크냐고요. 그러니까 해가 뭐냐고요. 뭘 대입해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는 거죠. A가 빵인데 B의 값이 음수라는 말은 빵 X의 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네. X한테 뭘 대입해도 이게 성립하니? 이건 뭘 대입해도 무조건 다 성립하는 거구나. 빵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니까. 빠진 게 뭐가 있죠? 빠진 게 뭐가 빠졌죠? B의 값이 빵일 때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네 지금. 그럼 B의 값이 빵일 때도 확인해 봅시다. X한테 뭘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0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뭘 대입해서 성립하지 않죠? 그럼 등호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네, 등호는 위에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 등호의 어디에 존재 여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X의 값이 B보다 작거나 같다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 1차 부동식의 일반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차 부동식의 일반회. 첫 번째, A라는 녀석의 값이 양수일 때, 두 번째 A의 값이 음수일 때. 이런 건 쉽습니다. 양수면은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X의 값은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음수였을 때는 X의 값은 A분의 B보다 커나 같습니다. 부동호 방향 바뀌었습니다. 이제 등호의 유무만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B의 값이 빵인데, A가 빵인데 B가 양수일 때, A의 값이 빵인데 B가 음수일 때부터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A는 빵인데 B가 양수라고 한다면 A가 빵인데 B의 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해가 뭐가 되죠? 이건 X한테 뭘 대입하는지 그냥 빵보다 3이 큰 거라서 모든 실수가 되겠죠? 빵 X의 값이 음수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다면 이 녀석은 해가 없겠죠? 빵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수가 없죠? 등호를 어디다 집어넣냐? 그럼 또 쓰면 되겠다. 빵 X의 값이 빵보다 작거나 같을 때 X의 값은 네, 이건 부동호는 성립하지 않지만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등호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시험에서 1차 부동식의 일반회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서술형에다 이걸 다 작성하셔야 됩니다. 나는 수학적으로 이게 가장 깊이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다른 숫자 계산하는 것들보다는 이걸 서술형에 출제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출제를 이걸 안 하더라고. 도시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어차피 숫자 대입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문자로 묻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동네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옮겨가셔가지고 스텝 1, 스텝 2 문제를 풀어주세요.